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실화다. 당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유행이었다. 그때만 해도 호기심이 넘쳤던 나는 그 게임을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집에 있던 컴퓨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는 학교 친구인 종욱이가 학원을 마치고 PC방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다. 지금은 PC방이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동네에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하고 싶은 모든 게임을 다 해볼 수 있다는 종욱이의 말에 난 학원을 마치자마자 녀석과 함께 PC방으로 향했다. 그때 종욱이네 집은 동네에서 꽤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종욱이의 어머니가 좀 엄하신 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춰서 학원에 남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진 돈을 모두 다 쓰고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다. 쌀쌀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우린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며칠 후, 난 밥도 먹지 않고 아침 8시에 집을 나섰고 종욱이의 집 앞에서 녀석을 불러냈다. 종욱이는 잠이 덜 깬 흐리멍텅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난 신나게 게임 이야기를 시작했고 종욱이는 멍한 얼굴로 앞만 보며 걸어갔다. 그런데 한참을 떠들다가 문득 옆을 보니 종욱이가 보이지 않았다. PC방이 있는 건물 앞에 막 도착했던 상황에서 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종욱이를 찾았다. 종욱이는 PC방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다니는 학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종욱이는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검은색 봉고차의 운전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친구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버릇없이. 죄송합니다.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아버지가 그래 가르치더나. 나는 종욱이 옆으로 가서 운전석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험악한 인상의 아저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난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는 종욱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어서 억지로 90도 인사를 시켰고 그와 동시에 나 역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야, 가자. 내가 종욱이를 끌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더니 우리를 다급히 불러 세웠다. 야야, 잠깐 거기 서봐라. 예? 왜요? 아저씨가 얘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집이 어딘지 헷갈리네.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노?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뭔가 싶었다. 종욱이네 집은 동네에서 누가 봐도 가장 호화스러운 외관을 갖춘 집이었고 학원 건물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이다. 종욱이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다. 저기 저쪽에 빨간 지붕집이요. 빨간 지붕? 잘 안 보이는데. 야야, 그러지 말고 타라. 아저씨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서 길 좀 가르쳐둬. 네. 겁을 먹은 종욱이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타려 했고 난 그런 녀석의 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기 저 앞에 빨간 지붕 보이시잖아요. 저기 큰 집이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학원 가야 해서요. 그러자 남자가 또다시 다급하게 우리를 불렀다. 야야야, 알겠다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줄 테니까 타라.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손에는 돈다발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순진한 종욱이는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고 난 그런 녀석의 팔을 확 잡아채며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이런 거 받으면 저희 부모님한테 혼나요. 에이, 아버지 친구가 주는 건데 받아야지. 근데 아저씨,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나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그리고 뭐? 이 자식이 근데... 남자가 차문을 여는 순간 난 종욱이의 손을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둘 다 너무 놀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작정 뛰기만 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문이 열린 가게들도 없었고 우린 잠시 우왕좌왕하다가 PC방 쪽으로 달려갔다. 100m도 안 되는 그 거리가 그날따라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종욱이가 털썩하고 넘어져 버렸다. 친구의 우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어렸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우리를 쫓아오는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난 황급히 PC방 문을 열고 들어갔고 주인 아주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신 후에 나를 달래주셨다. 잠시 후 PC방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날 안심시키며 경찰서로 데려갔다. 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종욱의 어머니가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경찰에게 상황을 전해듣던 아주머니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나를 발견하고는 매서운 눈빛으로 다가오셨다. 그리고 저기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학생, 괜찮나? 네가 우리 아들을 아침부터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종욱이 우리 아들 어딨어? 죄송합니다. 저기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얘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 아들 우리 종욱이 찾아내라. 경찰들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아주머니를 막아섰고 그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남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가셨다. 다행히 몇 시간 후에 범인은 잡혔다고 한다. 양복 차림에 체격이 좋은 남자가 아침부터 종욱이를 업고 가는 것을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목격하셨던 모양이다. 그렇게 천만다행으로 종욱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남자의 정체는 뭐였으며 종욱이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건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님은 지금도 그냥 몰라도 된다고만 하신다. 그리고 종욱이는 그 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어머니와 함께 병문안을 갔지만 종욱이의 어머니는 마구 화를 내셨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종욱이 옆에 얼씬거리지 마라. 밖에서 만나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달래면서 아주머니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속이 상해서 그러신 거라 하셨다. 종욱이는 한참 후에야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린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종욱이는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 시간이 흘러 우린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입학했고 그 후로는 녀석과 영영 소식이 끊겨버렸다.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종욱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종욱아, 나다. 너 그때 기억나냐? 그 일 있고 나서 네가 다시 학교에 나왔을 때 무척 반갑고 기뻤는데 그만큼 너무 미안해서 널 쳐다볼 수가 없었어. 너는 나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급식실 앞에서 날 기다렸다가 말을 걸기도 했었는데 난 그냥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두렵기만 했었거든. 너와 어울리지 말라고 호통치셨던 너의 어머니도 그리고 네가 넘어진 걸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쳤던 내 자신도 모든 게 다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지. 그때 너무도 이기적이었던,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일지도 모를 내 자신이 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을게. 너무 미안하다, 종욱아.